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자, 177쪽이요. 177.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식입니다. 지금 하는 위치가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계획, 줄여서 개발계획. 개발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누가 할 것이냐? 시행자는 믿어주는 공공과 그렇지 않은 민간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민간 중에서 조합, 도시개발 조합이었습니다.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통해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를 통해서 사업 시행권을 땄고요. 사업 시행권을 땄으면 그 다음에는 공사 들어가기 전에 누구에게 뭘 줄지를 세운다. 근데 그것은 도시개발 사업의 세 가지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라면 수용 사용 방식, 그리고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입이 간지러우시면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2주 만에 봤는데 조용히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여기서 정합니다만 여기까지 공통점이었고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공급계획. 공급계획을 세워서 지정권자에게 제출을 했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나면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여기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 번역을 할 겁니다. 다른 얘기는 없고요. 환지 방식으로 해왔다라면 환지 계획을 세워서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고시를 받고 나서 역시 공사 시작해서 끝났다. 그럼 준공검사 공사 완료 공고 후에 여기는 환지를 이제 줄 사람에게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랑 달리 환지 처분 얘기가 별도로 여긴 존재해요. 요 공사기간이 장기간일 때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다른 절차는 거쳐야만 됩니다만 환지 예정지만큼은 임의적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절차를 제가 완성을 해놨던.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이다. 여기서 나오는 행정청이다. 그러면은 요 구역의 지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국장, 구역의 지정권자가 대부분 한다. 환지인가권자인 시장, 의수구청장 하나 빼고 나머지 행정청은 다 구역의 지정권자가 한다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정리를 했었습니다. 지금 하는 위치가 이제 이거예요. 환지번지한 사업시. 환지계획 내용과 기준, 환지 예정지 제도,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이제 개발법은 끝나는 겁니다. 요거 다음에 하는 것이 정비법, 정비사업 이제 오늘 하고 정비법에 일부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이 환지계획 내용부터 한번 보실까요? 177쪽에 1번 환지계획 내용부터 나옵니다. 자, 양가로 1번 보시면 시행자가 작성하죠. 시행자는 사업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환지 방식에 따라 시행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내용이 박스고 일단 내용을 보시면 1번에 환지 설계. 종전의 땅에 대해서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하는데 환지를 어디다 만들지 그 설계하는 부분 당연히 내용에 들어갈 겁니다. 환지 설계. 두 번째,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또 내용에 들어가요. 자, 우리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가 종전의 땅에 대해서 종전의 땅에 대해서 어떤 땅을 앞으로 환지로 개발해서 줄 것이냐 주는 땅 자체를 환지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어 1-1필지가 있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2-1필지를 앞으로 환지로 개발해서 주겠다. 1-2필지에 대해서는 2-2필지를 앞으로 1-3필지에 대해서는 2-3필지를 이렇게 종전의 땅에 대해서 주는 땅 자체 환지 각각의 이것이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라는 거예요. 이게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입니다. 보통 그렇게 환지 계획 세울 때가 평가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농지하듯이 뭐 면적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서 비슷한 가치의 것을 환지로 주는 위치에 상관없이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종전의 땅은 현재 있는 땅 아닙니까? 요거 없어지기 전에 사업해서 없어지기 전에 평가를 해놔요. 예를 들어 요거를 평가해 보니까 1억 2천이 나왔다. 요거는 1억이 나왔다. 8천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금액은 현재 있는 땅을 평가했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에요. 확정된 금액. 그리고 앞으로 줄 환지도 평가를 해 놓습니다. 대충 뭐 비슷한 규모로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1억으로 평가된다 줍시다.
근데 이건 현재 있는 땅이고 요거는 앞으로 개발해서 줄 예정인 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된 금액이지만 요거는 이제 추산액이라고 합니다. 추정해서 계산된 금액, 확정된 금액은 아니죠. 계획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이 이게 필지밸류된 환지 명세라는 건데 항상 이 개발 사업은 똑같은 도시군계획 사업인 요거 다음에 배우는 정비사업과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서로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환지계획과 비슷한 것이 정비법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쪽 법에서는 둘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데 둘의 기본적인 차이가 요것은 필지별로 수립한다. 나중에 관리처분계획에서는 분양 대상자별로 수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슷하지만 거기는 분양 대상자별로. 이 분양 대상자가 분양받을 사람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A가 두 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A별로 작성한다는 얘기는 A가 가지고 있는 두 땅에 대한 평가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여기 구역 내에 있는 땅 재산 전체 얼마 나왔을 때 거기 비슷한 땅을 하나를 줘도 상관없어요. 비슷한 땅이라면. 그런데 만약에 필지별로 수립한다면 A가 두 필지를 가지고 있다면 비슷한 땅 하나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 두 필지를 받는다는 얘기가 돼요. 약간 다르죠? 그게 둘의 차이거든요. 여기는 필지 대 필지로 한다는 거예요. 환지는 무조건 땅과 땅 교환이니까 필지 대 필지로 한다. 이게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걸 지금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랑 구별하시냐면은 자 나중에 요거를 이제 지금 환지 계획은 공사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 계획이죠. 나중에 공사 끝나야 이제 환지가 조성돼야지 환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공사 끝나고 다시 이거를 평가를 하는데 평가를 해봤더니 막 그대로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나중에 이제 환지 처분에 따라서 요거를 주겠죠. 그죠? 만약에 이 땅을 제공한 사람에게 이 땅을 준다. 그럼 요 사람 어떻습니까? 짜증나요? 왜? 2천만 원 손실이 생겼으니까. 억울하잖아. 여기라면 괜찮죠, 그죠? 이 땅은 어때요? 그냥 입이 벌어지겠네. 2천만 원 이익이 생기니까. 이런 걸 시행자가 공정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 예를 들어 나중에 환지 처분할 때, 지금 이때 얘기, 환지 처분할 때 환지를 그대로 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손실 2천만 원을 이 땅에 얹어서 준다 생각하시면 돼. 이걸 청산금의 교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청산 받을 게 없잖아요. 1-3필지 소유자에게는 요 땅을 줌과 동시에 이 사람의 이익 2천만 원을 청산금으로 징수해 와야 돼, 시행자가. 그래야 공평하잖아. 이게 청산금의 징수 2천만 원. 청산금의 교부금 2천만 원. 이게 필지별로 된 청산금 결정이거든요. 청산금 명세. 청산금 결정을 각 필지별로 각각 청산금이 얼마씩 되느냐. 청산금 명세라는 것은 환지계획 내용이 아닌 예로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언제 할 때 얘기였어요? 나중에 환지 처분 시 얘기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따 보시면 환지 처분이라는 개념이 조성된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는 걸 처분한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까? 그래서 환지를 줄 사람에게 주고 환지를 교부하고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를 주고 이렇게 모자라고 남는 것은 현금으로 청산하는. 그래서 환지 교부와 청산금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환지 처분의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이 청산금 결정을 이때 하기 때문에 환지 계획 내용이 될 수 없다.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없죠? 책의 내용이 없습니다. 없다라면은 이제 거기에 뭐 노트 필기 잘하고 계시는데 노트 필기 안 하시는 분은 그 옆에 청산금 명세 X 이렇게 적어두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지계 내용이 아닌 예로서 이걸 물은 적이 있어요. 아닌 예로서. 그래서 이걸 한번 말씀드렸고. 근데 이거랑 다른 얘기가 이제 3번 얘기예요.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청산금 결정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청산 대상 토지. 예를 들어 1-4필지가 종전의 땅에 있는데 이것이 실전으로 평가됐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않았어요. 줄 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환지를 정하지 않았다. 환지 부지정이라고 해요. 종전의 땅에서 주는 땅 자체가 환지라니까요. 이건 환지를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땅은 받을 환지가 없기 때문에 이 7천만 원에 대해 통째로 청산받으면 되겠네. 그죠? 받을 땅이 없으니까 요거를 청산 대상 토지라고 하는 거예요. 청산 대상 토지. 청산 대상인 땅.
다른 환지를 기다렸다가 청산을 받는데 이건 환지를 정하지 않았으니까 미리 청산 받을 수가 있어요. 청산 대상 토지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입니다. 미리 청산할 수 있어요. 필지별 권리별로 권리에 대해서 청산해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4번이 나오는 게 채비지 또는 보류지 명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류지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조성된 땅에는 존재해요. 근데 여기에 대응하는 정전의 땅이 없는 케이스. 이거를 보류지라고 합니다. 보류지. 자, 요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저번 주에 할 때, 요거 직전 강의에서 할 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땅은 두 땅을 체계적으로 잡고 시작을 하시라. 두 땅이 어떤 땅이 있었나요? 조성 토지와 원형지. 조성하지 않은 땅 원형지. 조성 토지 등과 원형지. 환지라면은 환지 아니면 보류지. 이건 써놓은 적 있죠, 그죠? 주는 땅 자체를 환지. 주는 땅 자체가 환지고, 요거는 종전의 땅이 없으니까 사업이 끝나도 누구에게 줄 땅이 아니죠? 요거를 남겨놓은 땅 보류지. 그래서 환지에서는 두 땅밖에 없어요. 환지 아니면 보류지. 주는 땅 환지, 그렇지 않은 게 보류지. 두 땅밖에 없습니다. 그럼 채비지는 뭐냐? 보류지 중에 한 종류로 존재하는 게 채비지예요. 보류지의 종류 중에서 채비지라는 개념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채비지라는 것은 대체할 채자, 대체할 채자, 비용 비자. 그러면 땅 지자니까 비용을 대체하는 땅, 비용을 대체하는 땅이 채비지예요. 그래서 보통 보류지라는 것이 비용이든 일정한 목적이든 남겨놓는 게 다 보류지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마을회관 지을 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누구에게 줘서는 안 돼. 남겨놨다가 그곳에 마을회관 짓고 마을 사람들 소유를 해야지. 그래서 보류지를 정할 때는 환지는 받을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보류지는 누가 받을지를 환지 계획에서 정한다. 뒤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기준에서 있다가 보류지는 누가 가진다. 그러나 보류 중에 채비지만큼은 항상 정할 필요도 없이 시행자가 가져가겠죠. 비용에 대한 비용을 대신하는 땅이니까. 보통 사업에 참여할 때는 비용을 현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지로 하게 되면 비용도 땅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땅으로 한다. 그래서 종전의 땅이 이렇게 이제 종전의 땅이 있다라면은 비용으로 한 이 정도를 떼내야 된다. 이게 채비지로 이렇게 떼내고 나머지 땅에 대해서 환지 받고 모자로 남는 것은 청산 받고 채비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채비지는 항상 시행자가 갖는 겁니다. 채비지 보류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의 명세 등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체 환지를 계획할 때 얘기해요. 그럼 입체 환지는 뭐냐면은 참 말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입체 환지다. 환지 앞에 입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자, 우리가 환지 부족할 때, 이거 특수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특수한 경우, 환지가 부족할 때, 환지 계획을 쭉 세우다 보니까 종전의 땅이 100필지가 나왔다. 그런데 요 환지를 계산해 보니까 80필지밖에 안 나와. 예를 들어서 뭐 드문 케이스입니다만 예를 들어 보류지를 너무 많이 빼냈다. 그럼 이게 줄어들 수도 있어서 예외적으로 만약에 환지로 줄 땅이 부족하다면은 요거를 다 주더라도 20필지 땅에 대해서는 받을 땅이 없죠. 그죠? 근데 환지를 해줘야 사업이 되거든요. 환지로 줄 땅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환지 대신에 구분 건축물을 시행자가 지어서 구분 건축물. 일부분이 구분 소유가 되는 구분 건축물을 지어서 이 건축물의 일부분과 그 건축물에 있는 땅에 대지 지분을 주는 것을 입체 환지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여기서 제가 환지라고 한 것은 정확하게는 이게 평면환지죠. 평면환지. 그냥 환지는 평면환지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환지는. 평평한 땅에 대해서 평평한 땅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줄 땅이 부족해서 땅 대신에 건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 입체적이죠? 말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입체환지라고 하면 뭐를 주는 겁니까? 땅이 아니고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주는 걸 입체환지라고 한다. 만약에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입체환지로 줄 것이 무엇인지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지. 환적인 내용이었어요. 자, 기준 봅시다. 이제 그 아래 그 내용을 봤으면 이제 그 기준이 또 쭉 설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양거리 1번에 반거리 1번. 환지 계획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일 수리, 이용상, 환경, 기타 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합리적으로 정하라. 지금 종전의 땅을 평가하고 환지도 추산액을 평가를 하는데 종전의 땅과 환지의 가격 달라질 수 있는 평가 요소는 다 고려하라. 제대로 평가하라고.
뭐 7가지를 예시해 놨습니다만 대표적으로 그냥 다 평가하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에 따라 가격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하고 지목, 면적 크기에 따라서 똑같은 농지를 하더라도 토질의 비옥도에 따라서 물이 들어오는 땅이냐 아니냐, 수리 아니면 이용 상황이 어떠냐, 환경 어떠냐 다 고려하라는 겁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넘겨보세요. 양가로 2번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의 특례라고 해서 몇 가지 얘기가 또 나오는데 먼저 방가로 1번이 당사자의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얘기거든요. 아까 환지 부지정할 때 보통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는 곳에 땅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시행자는 환지를 정해주게 돼 있으니까. 환지 성격상. 그런데 환지 받을 사람이 정상적으로 환지를 안 받는다. 아니면 이것도 특수한 거잖아. 그죠? 건물을 받는다. 아예 안 받는다. 특수한 건물을 받는다. 요거는 따로 신청이 있어야 돼. 왜? 이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환지를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환지 부지정을 신청하게 되면 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환지를 정해줄 수밖에 없는데 내 땅에는 환지를 정하지 말아달라. 환지를 정하지 말고 미리 청산해달라. 이 신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주한지할 때도. 땅 받을 사람이 난 땅 주지 말고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달라라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둘이 신청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둘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기 토지 소유자가 환지 부지정을 신청했을 때 만약에 이 땅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라면 뭐 임차권자 등 다른 권리자가 있다라면 이 다른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 될까요? 동의 없이 소유자 신청만 갖고 가능할까요? 받아야 돼요? 임차권자 이익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임차권자 이익 무시해 그냥 소유자 혼자 마음으로 다른 권리자가 있어도 자, 지금 아니오라는 강력한 반발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야, 지금 어느 땅에 소유권자가 막 뭐 다른 권리를 설정해 줬어요.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어. 근데 소유자가 가만히 있으면 환지를 받아. 나중에 환지를 받게 되면 소유권만 여기에 가는 게 아니죠? 여기에 존재했던 대부분 권리가 다 이쪽으로 이전해. 그럼 다른 권리자 여기다 행사하게 돼 있어요. 소유권뿐만 아니고. 자, 그런데 소유자 말만 듣고 환지를 정하지 않는다. 아니다. 임차권자 등 다른 권리자가 있으면 다른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임차권자 이익도 지켜주지. 임차권자는 뭐 임차권한 계약 설정했는데 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안 되지 그러면. 이 법원리예요 이게. 법원리상 당연히 모든 그 법익을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임차권자가 예를 들어 여기 있다라면은 나중에 여기다 행사하게 되거든요. 이 땅 임차권자는 여기다 행사한단 말이야. 근데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당연히 권리 없는 거지만 남아 있는데 소유자 얘기만 듣고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임차권자 이익은 그냥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다른 권리자의 동의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받아.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비정상이에요. 여기서는 왜 안 받느냐면은 원래 법원리대로라면 임차권자 이익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만 임차권자 반대가 너무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 케이스로 보시면 돼요. 일부러 안 받는 케이스로. 지금 환지가 부족해서 입지한지를 하는 특수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뜻대로 안 되면 사업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임차권자의 소유자가 이걸 달라고 했는데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땅에 대해서 권한을 행사하던 사람이 즉 땅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건물 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건물 받아서 새로운 직업 할까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난 못한다고 반대할 것 같아. 너무 빨리 물어봤나? 아니 여러분들이 임차권자 땅에 대해서 임차권 행사해서 거기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건물을 받을 거냐고 동의를 구하면은 반대할 것 같아요? 찬성할 것 같아요? 직업이 바뀌게 된다니까 직업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반대가 뻔해서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소유자 신청만으로 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그래요. 이건 특수한 입체한지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동의를 받게 하면 못하게 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안 받는 거예요. 둘의 차이점. 자, 보세요. 방가로 1번에 당사자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정.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소유자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거든요. 다만 이때 해당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 자, 방가로 5번 입체한지 한번 먼저 보세요. 방가로 5번 입체한지. 거기서도 뭐 다른 내용은 나중에 살붙여야 되고 일단 개념만 한번 보시죠. 방가로 5번 1번.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을 받아. 이게 입체한지 할 때 요건입니다. 보통 토지 소유자 신청이지만 일단 건축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는 있어요. 어차피 입체한지로 받게 되면 건물 받는 것이니까 건물 주고 청산 안 해줘도 되잖아. 그러면 어쨌든 소유자 신청이지 다른 얘기 없잖아요. 임차권자 등의 동의 받으라는 얘기는 아까 달리 없죠? 차이점이 이게. 이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인 토지에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입체한지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번 봅시다. 2번, 3번. 이거 증환지, 감환지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증환지는 증가된 환지, 감환지는 감소된 환지 얘기인데 면적에 따라서 이건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전의 땅의 면적 크기를 보니까 아주 넓은 것도 있고 좀 좁은 것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정 규모의 환지가 이 정도 규모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적정 규모로 줘야 반듯반듯하게 줘야 멋있으니까 적정 규모가 이 정도 크기라고 했을 때 환지 면적이 이 종전의 넓은 땅에 대해서 적정 규모가 되도록 이 정도 크기의 환지를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이게 뭐예요? 감환지 얘기지. 환지는 환지인데 앞에 감소할 감자, 감소된 환지, 종전 토지 면적에 비해서 면적이 줄어든 환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땅은 넓은 땅은 환지를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줄 수 없다 그럼 틀리지. 줄여줄 수 있어야 되지. 감환지 할 수 있다. 만약에 면적이 작아요. 이 작은 땅에 대해서 이 정도 규모의 환지를 줄 필요가 있어. 이 정도 규모의 환지를 준다라면은 환지 면적이 늘어났죠. 이것이 증환지예요. 그런데 이 작은 땅도 다 환지를 챙겨주다 보면은 오히려 또 아까처럼 환지 부족한 사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 시행자가 작은 땅은 증환지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예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환지를 정하지 않게 되면 미리 청산해 주면 되지. 선택이에요. 이거는. 요거를 시행자 직권에 한 환지 부지정이에요. 환지 부지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당사자의 신청 동의한 환지 부지정이 보통인데 과소토지 작은 땅일 때만 시행자가 직권으로 부지정할 수도 있다.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방가로 2번의 시행자는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대상이 작은 토지잖아.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너무 작은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증환지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 감환지 얘기는 방가로 3번의 시행자는 면적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넓은 토지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감환지 할 수 있다. 자, 됐고요. 입체한지는 아까 보셨고 넘겨보세요. 7번의 채비지 보류지 개념 한번 볼까요? 7번에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경비에 충당하든 일정한 목적을 위하든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환지로 정하지 않는 땅을 다 보류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불문하고. 이거 보류지고요. 그 중 일부를, 즉 보류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경비에 충당하는 것이 채비지. 아까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자가 갖는다 그랬죠? 채비지는 시행자가 있다 나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박스에 대한 것은 나중에 할 때 천천히 한 번씩 넘겨보세요. 환지의 인가. 자, 우리 환지의 인가권자만큼은 지정권자가 아닌 유일한 예다. 나머지는 구역에 지정권자가 다 하는데 환지의 인가권자만큼은 시장거주권자. 그거 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게 양가로 2번 얘기입니다. 3번 중에 양가로 2번, 반가로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의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치도지사, 시장의수구청장 요것만 지정권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것만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그것도 앞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행정청이 스스로 시행을 했다라면은 시장의수구청장 제일 말단 행정청의 인가를 그쪽 행정청이 받는다는 거 상상할 수가 없죠? 행정청이 무슨 자기 그 밑에 행정청에 또 그 인가를 받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했을 때만 시장의수구청의 인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냥 작성하면 끝나는 거죠. 뭐 행정청이 시행자가 됐더라. 이게 환지계획 얘기였어. 환지계획. 예. 환지계획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끝났어. 환지계획. 이제 예정지 들어가는데 예정지. 이제 수업 들어갑시다 이제. 자, 예정지 여기 보세요. 여기 환지 예정지. 자, 요거는 임의적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공사기간이 중간일 때 이제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시행자가 열심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에서 사용수익을 못하는 게 보통이에요. 사용수익을 금지시켜놓고 시행자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공사기간이 적당하면은 당연히 기쁘게 참아야지. 공사 끝나야 환지 처분을 받게 되면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공사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이다. 대충 완성은 된 것 같은데 뭐 중고인가는 무슨 이유로 못 받아서 그러는지 계속 환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수익이 금지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소유자의 피해가 클 것이다. 그거를 예정지를 지정해서 그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해줘서 사용수익 오랫동안 못해서 고생하던 사람에게 임시로 소유권 취득하기 전까지 사용수익을 하게 만드는 제도가 예정지예요.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지정을 하게 되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환지계획에 따라 그대로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자,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을 환지 예정지로 지정했다라면은 종전의 땅에 대해서 환지계획대로 그대로 예정지를 지정하거든요. 이자가 받을 환지를 아직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A가 소유권자라고 치고 여기는 현재 B가 소유권자라고 칩시다. 아직 취득을 못했거든요. 못한 상태에서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을 해서 예정지로 지정하는 순간에 여기는 이제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정지 와서 무엇을 하라고요? 임시로 사용 수익을 하게 하는 제도가 예정지 제도예요. 이것만 일단 기억하셔야 돼요. 환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없이 예정지 와서 임시로 사용 수익만 한다. 이게 기본 효과거든요. 언제까지 사용 수익을 하느냐? 예정지 지정할 때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줘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이자가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쓴다고 보시면 돼요. 준공검사일까지 아니에요. 공사 완료 공고일까지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는 시기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그 직전까지 최대한 쓰게 돼 있어요. 그럼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 쓰는 거예요. 공고 다음 날이면 소유권 취득해서 쓰니까. 그때까지 사용수익하라. 자, 이 구조를 갖고 파생되는 걸 같이 해보면 지금 여기에 대한 소유권 없이 여기를 사용수익하라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이루는 권한, 민법상 세 가지 권한,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있다고 배우셨죠? 소유권을 이루는 세 가지 권한 중에서 사용 수익권이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이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가. 이게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던 권리 중에서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사용 수익권만 갔다. 요거를 이해하시면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다른 것들은 생각해서 답하시면 돼. 자, 종전의 토지 소유자 A는 종전 토지. 요거는 이제 B는 예정지의 종전 소유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종전의 소유자 A는 어느 땅을 묻는지 잘 보시고 이거 종전의 토지고요. 요거는 예정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버렸잖아. 없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합니까? 이걸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틀린 질문이에요. 그러면 여러 번 냈었고 처분할 수 있나요, 이 땅은? 네,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냥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사유인수권만 이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이걸 못하는 것이지. 처분권은 남아있네? 남아있는 권리를 왜 행사 못해? 처분할 수 있다 보셔야 되지. 이거를 처분하게 되면 산 사람이 A지를 승계해서 그대로 행사하겠죠. 이번엔 종전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를 사유인수익할 수 있다. 있죠? 있잖아. 이미 이건 아까 해놨잖아. 처분할 수는 없다. 처분권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남의 땅인데 어떻게 파냐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잖아. B는 수인 의무. 그런데 여러분 이 수인 의무라는 말을 이 민법 시간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를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안 배웠다는데 여기서 혹시 수인 의무라는 말 처음 보세요 지금? 요새 이런 말 잘 안 쓰나 그냥? 이게 받을 수자 참을인자 참고 있어야 된다가 수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 죄수의 의무가 아니고 받을 수자 참을인자거든요. 뭐냐면은 이자가 자기 땅 사유수익 못하듯이 이자도 현재 이게 자기 땅이지만 이 땅을 사유수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자가 사유수익을 하게 되면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사유수익을 방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가 와서 사유수익하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자기 땅이지만 참고 있어라. 이게 수인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정지가 지정되면은 지금 환지만지가 예정지로 그려놨지만 채비지도 같이 지정이 되거든요. 환지 계획을 확인하기 때문에 채비지도 같이 지정이 되면은 이 채비지는 아까 시행자가 처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행자가 사용 수익하는 거 예정지 효과로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처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둘의 차이점이에요. 나중에 보시면은 이 채비지단 소유권도 시행자가 취득하는 시기는 나중에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취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현재는 소유권 없어요. 없지만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서 특별히 준 거예요. 왜? 이걸 팔아서 어떤 사람이 사게 되면은 그 돈 갖고 사업비에 충당해서 사업 잘하라고. 비용 충당으로 해서 일부러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정지는 처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채비지라면 처분할 수 있다. 차이점. 요 정도 얘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나중에 임차권이 여기 있으면 임차권도 여기다 같이 행사하게 되거든요. 사유인수권에 속하니까. 그래서 임차권 행사할 땅이 바뀌게 되면 뭐 권리조정력이 있어 임대료 증감 청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청구할 거예요. 아직 민법에서 그 부분은 안 나갔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80% 선에서 한 겁니다. 일단 이 그림 정도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이거? 제가 워낙 설명을 잘하니까 뭐 이해가 됐을 거예요. 예정지. 자,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시행자는 도시발 사업의 시행으로 해서 필요한 때는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두시고 임의적이라는 거예요. 꼭 지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일단 할 수 있다 임의적인 것도 파악을 하시고 넘겨보시면 네모난 2번에 지정 절차 중에서 양가로 3번 보시면 양가로 3번 2번에 양가로 3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 면적과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된다. 당신의 환지 예정지는 위치가 어디고 면적은 어느 정도 크기고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알려주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네모난 3번의 예정지 지정소원의 효과로 말씀드렸던 게 제가 저 그림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저 그림을 잘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예정지의 사용소유권이 나옵니다. 반가로 1번에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종전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요거를 종전 소유자 등 A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종전 소유자 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정지를 쓰느냐?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쓰기 시작해서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잖아.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그 직전까지 최대한 쓴다. 환지 처분 공고 일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예정지 등에 대해서 해당 부분은 임차권 행사할 부분을 아울러 지정한 그 부분이 되는데요. 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예정지에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한다. 요거를 앞뒤에 뭐 해석을 해보면 괄호 속에 있듯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므로 처분권 없이 사용수익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예정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처분은 못한다. 아까 그림. 그리고 종전의 토지에 대해서는 이건 종전 토지잖아.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다른 얘기는 없지만 당연히 사용 수익가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처분권은 있기 때문에 처분할 수는 있다. 역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림대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방가로 3번이 바로 B의 수인 의무 했던 겁니다. B의 수인 의무 했던 거. 예정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 예정제 종전 소유자 등 B는 역시 똑같은 아까 그 기간까지 두 번째 줄 끝에 이를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며 예정지를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 방해해서도 안 된다. 수인 의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보시면 채비지에 대해서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때는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때는 도시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도 있다. 요 차이점 있다. 양가로 3번은 나중에. 자, 예정지 끝났습니다. 그럼 넘겨보세요. 또 188쪽에 이제 환지 처분 들어갑니다. 여기 보세요. 환지 처분. 제가 여기 안 써놨지만 환지 처분은 준공검사 공사하려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환지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둘로 구성되어 있고 의부터 한번 볼까요? 환지 처분의 의. 환지 처분이란 시행자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사업이 완료된 후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가름하여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고 환지 처분은 환지 계획에 따라 하는 겁니다. 환지 계획 내용과 다르게 하면 안 돼요. 환지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를 교부하고 새로운 토지가 환지죠. 환지를 교부하고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와 새로운 토지에 대한 권리 간의 과부족분을 남고 모자라는 부분을 금전으로 청산할 것을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은 환지교부와 청산금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환지처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환지처분 절차도 어떤 순서에 따라 절차하는지 나중엔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만 지금은 어느 때 하는지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양가로 3번 중공검사 신청해서 양가로 4번 통과하면 공사하려고 공고 이렇게 나가는데 주로 양가로 5번을 지금은 보세요. 양가로 5번 보시면 환지처분 시기로서 너무 오래 끌면 안 됩니다. 지정권자 이외의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따른 중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중공검사를 받은 때 보통 개발법이니까 중공검사라면 지정권자에게 받겠죠? 지정권자의 중공검사를 받은 때로부터. 근데 괄호 속의 얘기는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라면 지정권자가 자기가 시행을 했으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중공검사 안 받겠죠? 그래서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중공검사가 없기 때문에 공사하려고 공고 있는 때로부터 계산할 수밖에 없고 각각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하라. 이게 환지처분 시기예요. 중공검사로부터 60일 내에 환지처분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환지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양가로 6번에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소유자에게 알리고 이게 환지처분이에요. 처분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직접 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과태료 처분을 받아보신다면 행정청에 가서 받는 거 아니죠, 그죠? 뭐가 날라오고 그냥 과태료 처분 통지서 하나 날라오면 처분 받는 것이고. 그거 알려주는 절차거든요. 알리면 환지처분이 되고 이때 관부나 공부에 이를 공고하라. 이 공고가 환지처분 공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절차에 따라 이제 환지처분 공고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한 번은 또 이제 10분 쉰 다음에 잘해야지 이제 이거를 10분 쉬세요.